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국내 과학 소식을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위클리 쿠키의 과학 쿠키입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잔뜩 있으니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만나보실게요. 위클리 쿠키.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스마트폰은 정말 신비한 도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대체 이 녀석은 뭐길래 이렇게 선 없이도 우리가 목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일까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크게 세 가지 기술 덕분이에요. 하나는 목소리를 전류 신호로 바꿀 수 있는 기술, 다음은 전류 신호를 전자파로 바꿀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자기파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 이 세 가지 기술 덕분에 우리는 무선 통신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쿠키가 마들렌이랑 통화를 하는 중이라면 쿠키가 스마트폰에 라고 하면 스마트폰에서는 이 소리의 정보를 소리의 파형으로 받아들인 뒤 이 녀석을 0과 1의 정보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송신 안테나를 통해 이 0과 1의 정보를 전자기파에 실어서 기지국으로 보내고, 기지국은 이 전파를 유선망을 통해 마들렌 근처의 기지국으로 전달해주죠. 이 기지국에서 다시 송신 안테나를 이용해 아까 전달받은 0과 1로 바뀐 그 목소리 신호를 다시 전자기파로 만들어서 마들렌의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면 이것이 다시 소리의 정보로 바뀌면서 마들렌에게 하는 소리가 전달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편리하게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무선통신의 매개체, 즉 전자기파는 초당 몇 번 진동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양한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통신에 사용하는 전자기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를 구별하기 위해 주파수에 따라, 그러니까 떨리는 정도에 따라 전자기파를 나눠 부르는데, 보통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전자기파 영역을 우리가 전파 영역이라고 부르고 있죠. 만약 전파와 무선통신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있는 카드 링크를 눌러서 예전에 제가 만들어 두었던 무선통신의 원리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핵심은 이 4MHz부터 300GHz까지의 전파들을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각 영역대별로 전파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기지국을 설치했을 때 전파가 국토 곳곳에 잘 도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다양한 영역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죠. 여기서 재밌는 건 전파의 주파수에 따라서 그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주파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전파의 파장은 길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파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안테나 또한 덩달아 커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밴드, 즉 여러 주파수 대역을 수신하는 안테나는 보시는 것처럼 길고 짧은 안테나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전파가 잘 도달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말인데, 이게 가지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운 크기로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 900에서 8000MHz까지 그런 대역 안테나, 고대역 안테나라고 하고요. 20에서 900MHz까지 이걸 저대역 안테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만 가지고 다녀서 부피를 최소화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안테나 사이에서 이 간섭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전파환경감시연구실 연구팀은 고대역 안테나와 저대역 안테나를 수신 환경에 따라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형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 복합 안테나를 차체에 실는 데 성공했습니다. 차체의 높이는 205cm, 안테나를 접은 상태에서의 안테나의 높이가 한 45cm, 그러니까 한 2.5m 정도의 작은 높이로 구동할 수 있는 이동형 전파 탐지 안테나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이 시스템은 고대역과 저대역 안테나 사이에서 간섭을 피할 수 있도록 서로의 거리를 떨어뜨릴 수 있으면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안테나를 최대 279cm까지 펼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파 탐지 범위를 최대 수십 킬로미터까지 넓힐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연구진의 기술은 스마트폰 등 국민이 사용하는 통신 환경의 쾌적함을 관리하는 목적으로서의 국가 전파 관리 업무는 물론, 차량이나 항공기 등 구조가 필요한 재난 상황이나 악의적으로 GPS에 방해를 하는 이런 범죄 행위를 찾아내는 등 많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전파 환경 관리와 감시에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 쿠키. 앞서 소개드린 스마트폰, 기본적으로 플러그가 필요 없는 휴대장치이죠. 이렇게 전자장비가 휴대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 과학기술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앉고 그 기술을 배터리 기술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즉 전지란 단어 뜻 그대로 전기를 담는 그릇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 전지는 크게 충전이 불가능한 우리가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AA 전지와 같은 1차 전지, 그리고 여러 번 충전 그리고 방전이 가능한 휴대폰 배터리와 같은 2차 전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2차 전지들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지만 오늘날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녀석은 바로 리튬이온 전지라는 녀석입니다. 원소교 3번 알칼리 금속인 리튬은 가벼우면서도 전자를 쉽게 뗄 수 있어 이온으로 다루기 아주 유용한 특성이 있는 금속인데요. 바로 이 리튬 이온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전기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전지가 바로 리튬 이온 전지인 것이죠. 실제로 이 리튬 이온 전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큰 기술적인 벽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기술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준 3인의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과학자가 재작년인 2019년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으로 뽑히게 될 정도로 이 리튬 이온 전지의 발견은 가히 혁신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리튬 이온 전지가 극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 flexibility, 유연하게 구부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점점 대중의 관심이 이 웨어러블, 즉 착용 가능한 전자제품에 쏠리게 되면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정말로 휘어지는 것이 가능한 전자기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함에 따라 이제는 저 전자기기들의 전기를 공급해줄 휘어짐이 가능한 배터리가 슬슬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휘게 만드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 중인 모든 리튬이온 배터리는 구부리는 게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사이를 메우고 있는 액체로 된 전해질이 누출되기라도 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항공기의 위탁 수화물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을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전해질의 누출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안으로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슈퍼 커패시터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슈퍼 커패시터는 기본적으로 커패시터, 즉 축전기로 만들어진 회로 소자인데요. 앞서 소개드린 배터리와는 사뭇 다르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전하를 충전한 뒤 방전할 수 있는 회로 소자이죠. 그런데 이 축전기는 외부로부터 축전된 전하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방전되어 버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배터리처럼 전기를 저장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문제는 아니고 원래 그러라고 만든 소자죠.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한 것이 바로 축전기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대폭 늘리고 그리고 전하의 방전 시간을 조금이나마 더디게 만든 슈퍼 커패시터라는 회로 소자이죠. 울트라 커패시터 또는 전기화학식 커패시터라고 불리는 이 소자는 표면적이 큰 활성탄을 극판의 재료로 사용하여 면적을 넓히고 각 극판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짧게 설계하여 전기 용량을 극대화한 축전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슈퍼 커패시터도 결국은 축전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터리보다는 훨씬 전하가 빠르게 방전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이것은 충전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이온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작동하는 배터리보다 물리적으로 훨씬 수명이 길고 폭발의 위험성도 없어 안전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걸 왜 아직도 배터리처럼 쓰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전기 공급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점, 다른 하나는 부피를 줄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한다면 리튬이온 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지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변환저장소재 연구실 연구팀에서는 슈퍼 커패시터를 초소형화한, 즉 마이크로 슈퍼 커패시터를 집적하여 작고 휠 수 있으면서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접착력을 지닌 새로운 2차 전지를 개발해냈습니다. 연구팀이 활용하는 마이크로 슈퍼 커패시터의 전극은 그래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그래핀에 엄청나게 빠른 펄스로 레이저를 팍팍팍 조사해주게 되면 표면으로부터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서 원래는 결합에 참여했었던 전자들이 잉여로워지게 되고, 이 잉여 전자들 덕분에 커패시터 내 전극의 내구성이 증가함은 물론 우수한 전기 전도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마이크로 슈퍼 커패시터에 접착성이라는 특성도 얹어줌으로써
소형으로 만들 수 있으면서 유연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차세대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에너지 밀도가 낮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공간 내에 전극을 좀 더 빽빽하게 집적함으로써 이 전극 용량을 높이는 것을 후속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잘 이루어져서 2차 전지 연구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새로이 등장할 유연하고 휘는 기계들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장치 기술 또한 앞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2차 전지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상단의 카드 링크를 통해서 과학쿠키에서 예전에 다뤘던 2차 전지 컨텐츠를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위클리 쿠키.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5G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이폰 12 모델로 바꾸면서 처음으로 이 5G를 써보게 되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이게 빨라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오늘 날짜 기준이에요, 밀리미터파 통신 규격을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5G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통해서 한번 5G에 관한 지식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 밀리미터파 대역, 그러니까 28GHz 근처 영역을 이 국내 3사 이동통신사에서도 곧 사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8GHz 근처 영역대에서의 대역이 크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인접하게 영역 할당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가장 크게 걱정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이동통신 3사 간의 전파 송수신 과정에서 이 전파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전파를 세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정 파장의 전파만 투과할 수 있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대규모 다중 입출력 장치, 그러니까 매시브 미모 방식이라고 하죠. 수백 개의 안테나를 2차원 평면에 배치해서 여러 사용자를 동시에 연결하고 통신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수백 개의 안테나에다가 이 필터를 전부 다 설치를 해서 다 조립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복잡한 체결 과정 없이 필터를 간단하게 설치하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5G 플러스 팀과 저차원 소자 물질 연구팀, 그리고 연구장비 플랫폼 팀으로 이루어진 이 융합 연구팀은 일반적인 명암의 두께보다 약 4배 얇은 50마이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매우 얇은 필름 형태로 된 필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필터의 이름은 메타 표면 필터. 필터를 자세하게 보면 길이와 형태가 다른 여러 모양의 금속 무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자기판은요, 금속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통과할 때 그 금속 구조의 간격이나 크기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이 특정한 파장 영역이 흡수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러한 전자기적 특성을 AI에게 학습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대의 주파수를 가진 전파는 통과시키고 나머지 전파는 흡수할 수 있도록 금속 구조를 설계하도록 명령한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이 연구를 토대로 AI 기반으로 금속 구조를 설계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함은 물론 이 5G 안테나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특정 전파만을 수신하고자 하는 모든 분야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연구 결과가 등장한 것이니까요. 이러한 니즈를 가진 많은 전파 송수신 분야에서 이 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위클리 쿠키. 여러분, 혹시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알고 계신가요? 가상현실, 즉 VR을 굵직한 소재로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오아시스라는 웰메이드 VR 컨텐츠와 이 컨텐츠 때문에 발생한 어른들의 사정을 해결하고자 이 주인공인 웨이드와 동료들이 펼치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그런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VR 기술이 영화를 즐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매력으로 다가오기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VR은 단순히 가상현실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오감을 느끼고 현실에서의 행동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마치 정말 내가 가상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 레디 플레이어 1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머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융합기술연구소 연구팀은 레디 플레이어 1과 같은 혼합현실 XR을 구현하기 위한 혼합현실 체험 플랫폼을 개발해냈는데요. 체험자는 가로 5m, 세로 5m 크기의 세트장 안에서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가상세계 속의 압력을 실제 몸에 인지시켜주는 진짜 햅틱 수트를 입고 몸을 와이어 장비에 연결한 다음 가상현실 속으로 접속하여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실제로 컵을 쥐고 물을 마신 후 컵을 깨뜨릴 수도 있고 이 게임 속 동물을 쓰다듬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쓰다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에 딱 닿는 순간의 그 촉감, 이 역감을 이 착용한 햅틱 글러브를 통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발로 걷는 것 또한 구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트레드밀 위에서 어떤 가상의 외나무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이 있으며 이게 다 걷고 난 다음에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들은 크게 햅틱 수트, 트레드밀, 와이어, 그리고 터치 센서에 관한 기술들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도 주인공이 이 오아시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VR 고글을 끼고 헤드셋을 끼고 글러브를 낀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전달받을 수 있는 햅틱 수트를 입고 그리고 이제 제자리에서도 실제로 이제 걷거나 뛸 수 있는 장치인 이 트레드밀이라는 장치를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봐서 뭔가 이 영화 속 내용이 단순한 허구적인 상상이 아니라는 점과 이런 일들을 언젠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사실에 너무나 설레기만 합니다. 단순히 게임 분야에서만 활용될 것이 아니라 뭔가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할 이 기술이 하루빨리 상용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되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함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유쾌한 플랫폼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위클리 쿠키. 네, 이렇게 해서 원래라면 사실 지난주에 했어야 될 아주 약간 철지난 위클리 쿠키와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내용이 좀 많이 쌓여 있으니까요. 좀 더 많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뵈어야겠네요. 오늘도 이 위클리 쿠키 유익하셨다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한 주간의 국내 과학 소식을 바로바로 이렇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이 구독 옆에 보이시죠? 알람 설정이 있어요.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한 주 뒤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